수면제 구할 수 있을까? 내 오랜 버시인 정훈인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고 안경을 고쳤었다. 수면제는 왜? 난 별일 아니라는 듯이 두 손을 가볍게 들며 어깨를 으스켜 보였다. 아니 그냥 불면증이야. 정우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처방전을 꺼내 무엇인가를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아니야. 처방전 없이 그냥 줄 순 없을까? 처방전이 남게 되면 일이 곤란해진다. 의심스럽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는 정훈이를 나도 똑바로 쳐다보며 싱긋이 웃어주었다. 아이 그냥 환자 취급받는 게 싫거든. 야 그렇지 않아도 내 마누라가 날 환자 취급하고 있는데 너한테 처방받은 거 알면 아마 날 병원에 입원시키려 들걸? 그때 마침 정훈을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고 다음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정훈은 별다른 말 없이 나에게 수면제 한 봉지를 내밀었다. 하루에 2알만 먹어야 한다는 주의와 함께. 오늘은 비가 오는 밤이다. 아마 아내는 오늘도 밤 외출을 할 것이다. 사실 내가 불면증에 걸린 이유는 바로 그런 아내 때문이다. 아내는 부슬부슬 비가 오는 밤마다 검은 비닐 점퍼를 꺼내 입고 살금살금 현관문 밖으로 나가곤 했다. 아내를 미행해 보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아내는 마치 날렵한 검은 고양이처럼 소리도 없이 나를 따돌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참다 못해 그녀에게 왜 몰래 집을 빠져나가냐며 화를 내며 따져보기도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뻣뻣이 치켜든 채 한마디로 잘라 결론을 낼 뿐이었다. 여보, 그건 다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차라리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 당신이 불면증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그런 환상을 본 걸 거예요. 억울했다. 난 환자가 아니다. 그러나 아내 이외의 다른 사람들 모두도 나를 불면증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거 하나만은 확실한 것 같다. 사실 그것은 내 아내 탓이지만. 머리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고 이마를 지그시 눌렀다. 사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참기 힘든 두통은 그다지 반갑지가 않다. 현관문을 키로 돌려 열고 곧장 부엌으로 걸어갔다. 커피 메이커가 진한 헤이즐넛 향을 풍기며 검은 액체를 한두 방울씩 뽑아내고 있었다. 아내는 불면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 뿐이라며 내가 커피 마시는 것을 질색했지만 나는 내 혀와 코를 동시에 즐겁게 해주는 커피를 포기할 수가 없다. 아내와 세트로 쓰고 있는 부부 커피잔을 꺼내 커피를 따라낸 다음 안방으로 들고 갔다. 아내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싫어 나는 불쑥 TV를 켰다.
은호는 올해 고3인 아들 은호 얼굴을 제대로 본 지도 며칠 된 것 같다. 사실 난 가끔 신경질을 억누르지 못하고 집안의 물건을 때려 부수곤 했다. 아내는 마치 어린 양을 백정 손에서 빼돌리는 듯한 눈길로 나에게 은호를 독서실에 다니게 하자고 했었다. 고3은 신경이 날카롭다나? 오늘은 독서실에서 잘 거예요. 여보, 나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잘할게. 아내는 놀란 눈길로 힘없이 중얼거리는 나를 올려다봤다. 그러더니 옅은 주홍빛 립스틱이 칠해지는 입술로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여보 고마워요. 사실 나 조금 힘들었었어요. 나는 괜히 멋쩍은 심정이 들어 TV에 볼륨을 올리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TV에선 아나운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또 한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일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김모양의 시신이 오늘 김양의 집 근처 하수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의 일부가 없어진 것으로 봐 경찰은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보고, 사실 난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매우 싫다. 불면증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치료를 받아보라 했던 아내의 말에 그토록 분개했던 것도 그 단어 정신병자 때문이다. 어두운 방에 갇혀 울부짖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 아버지를 보고도 다들 그렇게 불렀었다. 치료, 정신병. 정신병도 유전된다고 말하던 정훈이 녀석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었다면 턱을 한 대 올려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난 조용히 주먹을 쥐어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결코 정신병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는 정상인으로 살 것이라고. 아내는 내 손에서 하얀 바탕에 정의 무늬가 그려진 커피잔을 받아들고 웃음을 지었다. 안방은 금세 향긋한 헤이즐넛 향기로 꽉 차 있었다. 여보, 그리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잠이 더 잘 온대요. 아내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며 새로 사왔다는 허브향 입욕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나의 불면증은 확실히 중증인가 보다. 아내가 모처럼 사온 입욕제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새끈새끈 잠들어 있는 아내의 숨소리를 뚜렷하게 들으며 천장만 멀뚱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낮에 정훈이에게 받은 수면제 30알을 정성껏 가루로 만들어 아내의 커피에 타놓았으니 그녀는 아마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오늘 밤은 아내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아니, 밖으로는 나갈 수 있지. 다만 그게 자신의 의사가 아닐 테지만. 나는 아내의 겨드랑이에 두 손을 집어넣고 번쩍 들어올렸다. 그러나 제법 키가 큰 아내의 두 다리가 바닥에 질질 끌린다. 아내를 거실의 바닥에 내려놓고 나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내 얼굴을 때리고 있었다. 정신병자.
정신병자, 정신병자, 정신병자. 아까부터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는 말 한마디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난 정신병자가 아니다. 내 아버진 그랬지만. 바람난 아내를 응징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정상인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사실 아닌가? 게다가 나는 아내를 죽임으로 해서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난 이를 악물고 아내를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